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구 취소한 구미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대구시, 구미시 3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지부진했던 취소안 이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예산정책 간담회가 이번에도 여야 따로 열려 지역 정치권의 공조전선 가동에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집중되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이 요즘은 연중 이뤄지고 무인 헬기 살포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재선충병 확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개화기 때 많이 입던 근대 복장을 하고 대구 근대 골목을 둘러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이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쯤에 비가 오면서 한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폭염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대구에는 오늘로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33도로 웃도는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맑고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경북 상주와 문경에는 새롭게 건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기다리던 비 소식은 일요일쯤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비의 양은 아직 예측할 수 없어도 이번 비로 인해 더위는 한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도, 안동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의 질은 무난하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여서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대구 매곡 정수장과 강정 고령부를 찾아서 녹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대구시의 수건인 취소안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시민의 식수를 만드는 매곡 정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 취소원을 이전하자는 대구시의 요구와 구미시와의 갈등을 알고 있다면서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간 대화와 합의만을 외치며 발을 뺐던 이전 정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 총리는 양 지자체가 내세우는 쟁점, 수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물밑에서 준비해 실효성 있는 대화를 만드는 등 단계적인 취소원 이전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이라면 양쪽이 모두 만족은 아닐지라도 양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밑에서 좀 준비한 뒤에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 협의체를 통한 9차례의 협의에서도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지지부진했던 취소원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 내 취소원 이전 TF팀 구성을 요구했던 권영진 시장은 앞으로 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줄 것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오늘 총리께서 또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조금 더 진전된 라운드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당성 있는 국책 사업은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차질 없는 대공항 통합 이전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총리는 녹조가 심한 강정 고령부에서 정부의 녹조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연말까지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4대 강보 추가 개방이나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본격적인 내년도 국비 심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대구시 예산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야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열려서 지역 예산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정책간담회는 같은 현안을 두고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따로 야당 따로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예산 정책 간담회도 여당인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과 따로따로 열렸습니다.
한목에 해보시면 좀 효율적인데 다들 이제 다들 바쁘시거든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일정을 이렇게 빼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야 대립도 격화돼 지역 현안 추진에도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과 중앙의 연결고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약해진 만큼 여야 대립을 바라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여야 국회 예결위원들은 여야 대립과 별도로 예산 확보나 현안 추진만큼은 공조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에 같이 하는 게 아직은 좀 전번에 내가 보니까 익숙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예결위에 곽대원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구에는 둘이 얘기 잘하고 있습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마주 앉아서 고민하고 서로 이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제 토의해나가는 것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예산을 또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그러나 예산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기반 지역의 예산에 민감한 여야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유로 지역의 필수 예산마저 삭감해버리는 것은 아닐지 내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는 10월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의 상징성을 살린 조형물이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의 고가교 확장 공사로 새로 조성되는 동대구역 광장에 최진호 작가가 출품한 웃는 얼굴의 대구시를 역 광장 조형물로 선정했습니다. 가로 18.1m, 세로 12.7m 크기의 이 작품은 웃는 표정을 한 화강석 좌도 위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뜻하는 외부의 띠를 올린 게 특징입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어디 시원한 곳 없나 찾는 분들 계시죠? 철도 폐터널을 활용한 문경 오미자 테마터널이 여름 휴가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산업철도로 광복 이후 반세기 가까이 문경 탄광촌에 석탄을 실어 나른 문경선의 석현터널이 폐선 12년 만에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문경 오미자를 테마로 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폭 4.5m, 길이 540m로 이어지는 터널을 따라 LED 조명을 활용한 빛터널 등 조형물들이 어둠을 밝히고 포토존 운영과 한중일 도자기 전시도 이뤄집니다. 오미자 와인바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여름 시원한 터널 안에서 즐기는 와인에 관광객들은 한껏 흥이 오릅니다. 여기 처음인데 굉장히 좋아요. 일단 시원하고요. 안에 좀 꾸민 게 좀 특이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테마 터널을 조성한 농업회사법인 오미원은 오미자 숙성에 용이한 터널의 조건을 활용해 오미자 저장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터널 안은 연중 14도에서 15도 사이의 서늘한 온도에 7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청도 와인 터널을 능가하는 문경의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곳은 영남 8경 하나인 진남교반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고모산성과 오정산 등산로 그리고 철로자전거 중부 내륙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문경 오미자 테마터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개장 기념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 입었던 근대 복장을 하고 대구 근대 골목을 둘러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치마 길이가 짧은 우리나라 근대기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대구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1920, 30년대가 그대로 재현된 복장을 한 관광객들로 계산성당과 3일 만세운동길 등을 둘러보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에 나섰습니다. 약을 주고 그렇게 해서 커서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이 재수원이 되고 재수원이 커져서 동산병원이 됩니다. 텔레비전 시대극에서나 볼 수 있는 근대복을 만든 사람들은 경력 단절 여성들입니다.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뒤 의류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결혼과 육아로 옷 만드는 일을 잠시 접었던 두 엄마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소셜 벤처 기업을 만들어 근대복 입고 근대골목 둘러보기 체험을 기획해 무료 체험으로 시민들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조금 쑥스러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과감하게 포즈도 취하시고 사진도 찍고 하시면서 이 중구에 여기 예쁜 근대 골목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서울에서는 이미 경복궁 같은 고궁을 한복을 입고 둘러보는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어 대구에도 잘 정착된다면 정체기에 있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의 새로운 청량제 역할도 가능해 보입니다. 좀 더 다른 지역으로도 좀 많이 퍼져나가고 해외에서도 오시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좀 앞으로도 그렇게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대구 근대골목 알리기에 나선 두 엄마의 용기 있는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사드 철회를 요구해온 성주 주민들이 보수단체 기습 집회 신고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일대 집회 장소를 선점당했습니다. 성주 경찰서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을 주장하는 서북청년단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 건너편 인도에 집회 신고를 내 승인받았습니다. 서북청년단은 오늘부터 사드 찬성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드 배치 철회단체들과 주민들은 경찰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겨울철에 집중되던 소나무 재산충병 방제 작업이 요즘은 연중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 살포와 동력 분무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재산충병 확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좌우에 12리터씩 약재를 실은 무인 헬기가 포항 송도의 상징 해송보호에 투입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는 시기를 맞아 약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는 험준한 산악이나 군사보호구역 등지에서 소나무에 근접해 약재 살포가 가능합니다. 하루의 방제 능력은 20헥타르에 이릅니다. 이 무인 헬기는 그 나무 끝에서 한 3m 정도의 고도를 잡고 방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에 정밀 방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상에서는 모기 퇴치에 쓰던 동력 분무기가 연기를 피워냅니다. 연기에 포함된 약재가 솔수염 하늘소에 닿아 죽이는 방식입니다. 약재는 저독성인 티아클로프리드와 식물성 확산제를 섞은 것이어서 꿀벌이나 가축에 피해가 없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여름철 매개충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현재 드론 항공 방제라든지 지상 연막 방제를 병행하여 방제 작업을 함으로써 완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노력으로 포항의 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22만 8천 본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21만 8천 본, 지난해 16만 5천 본, 올해 10만 6천 본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무인 헬기와 연막 분무가 효과가 있는지는 고사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번 가을에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대구국제현대음악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표적 국제음악제로 인정받으면서 장작음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음악인들을 배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활동하는 실내악단과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실내악단의 합동 연주가 펼쳐집니다. 자칫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대음악을 수준 있는 연주로 소개하며 제27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시작을 알립니다. 국내외 현대음악의 창작과 연주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젊은 작곡가들의 축제로 출발한 음악제는 27년의 시간을 지나며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표적 국제음악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 작곡가들, 연주자들이 모인 말하자면 우리 전문적인 국제적인 심포지움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즘의 최신의 순수 현대음악은 장작음악은 무엇인가, 클래식 음악은 무엇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조금은 접목이 될 것 같고요. Für uns ist eine große Freude, hier eingeladen zu werden. So, Daegu ist ein international bekannt großes Festival für neue Musik, das älteste in Korea. Und wir bedanken das Festival und die gute Kooperation mit der österreichischen Botschaft. 젊은 음악인의 모임이 주관하는 음악제는 전국의 작곡자, 연주자들은 물론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창작 음악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배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세계적인 작곡가분들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대구 현대음악제에 오면서 많은 세계적인 작곡가분들도 그렇고 음악가 연주자분도 그렇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대구국제현대음악제는 8번의 연주회와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집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경북 지역 해수욕장과 자연휴양림을 음수대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북 지역에 있는 15개 해수욕장과 17개 자연휴양림 음수대 61곳에 검사를 한 결과 모든 곳의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질 검사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실시됐고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 등 위생관리상 중요한 13개 먹는 물 기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AI, 즉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정밀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어제 대구시 동구의 한 가금류 거래상인 내 계류장에 있는 토종닭 간이 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이러스 유형은 빠르면 오늘 정도, 고병원성 여부는 2, 3일 뒤쯤 판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의심 농가와 3km 이내에서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8개 농가 700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으며 오늘 오전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구군별 방역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LG와의 어제 저녁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리그 최하위를 벗어났습니다. 잠실에서 펼쳐진 어제 LG전에서 삼성은 5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펼친 선발 김대우와 결승 역전 석점 홈런을 쏘아 올린 러프의 활약에 힘입어 LG를 10대 3으로 잡고 리그 단독 9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 8일 공동 9위로 최하위로 추락한 삼성은 무려 74일 만에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축구 대구FC가 FC 서울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K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15라운드에서 대구는 박주영과 대안, 하대성 등 스타급 선수들이 총출동한 FC 서울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0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하며 10위 자리를 지킨 대구는 오는 일요일 전주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구시가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 36개 물놀이 수경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는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의 조형분수, 구암 근린공원 바닥분수 등 36개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수소 이온 농도와 대장균은 모두 안전 범위에 들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1개 지점은 수질 안전과는 무관한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상이어서 주입하는 염소의 양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와 대창모터스가 오늘 오전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창모터스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 대구의 자동차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고 앞으로 대구 지역의 미래형 자동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대창모터스는 전동카트 생산을 주력으로 초소형 전기자동차와 스마트 미니버스 등을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게 되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베트남과 호찌민시 관계자들의 경주 엑스포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통역 홍보 서포터즈 40여 명이 경주 엑스포를 찾은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도 방문했습니다. 또 1일에도 호찌민시 공무원들이 경주 엑스포와 경주 일대를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를 탐방했습니다.
고3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대구에는 오늘로 엿새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33도로 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연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문경과 상주에는 새롭게 건조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기다리던 비 소식은 일요일쯤 들어있고요. 정확한 비 예양은 예측하기 어려워도 이번 비로 인해 더위는 한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0도, 낮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낮 기온은 32도, 구미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33도, 의성은 3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3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